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의도 펀치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도 접촉을 해서 금품을 건넨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특검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임시국회 폭풍 전야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시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 서류가 이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민주당으로 까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야당이나 네. 국민의힘에서는 왜 특검을 수사를 안 했느냐 이런 공세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특검이 세 가지 특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 특검인데 예. 최혜병 특검은 이제 수사가 끝난 것 같고요. 이어지고 있는 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입니다. 하도 이제 민중기 특검이 있는데 이 특검의 정식 명칭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과 건진 법사가 관련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수사를 특검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지적은 가능하겠죠.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특검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첩을 했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특검이 일부러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특검이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고 오늘 지금 나온 것처럼 속보로 서류가 이제 이첩됐다라고. 국수본에서 바로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철저하게 수사가 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네. 어떤 민주당 인사를 다수 얘기했는지 아니면 민주당 인사만 얘기했는지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을 얘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금품을 전달했다고는 진술이 구체적인지 여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지라시 밭글로 돌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경찰이 국수본이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은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일가의 수사 대상이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은 누구보다도 중립성과 또 독자성을 가지고 아주 엄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예. 여당 의원 또 장관급 여당 의원이 수천만 원의 어떤 그 정치 헌금을 받았고 또 명품 시계까지 받았다 이런 진술을 8월 달에 받았다 그래요. 예. 이것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일체 이에 대해서 덮어뒀다. 이 부분은 특검의 어떤 본래 취지를 완전히 뿌리째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은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지금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당초 이슈에 대해서 벗어나는 다른 사안이 났을 때 엄청난 여러 가지 별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통일교 측에서 한 인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노비를 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뭐 그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 부분은 이를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공소시효까지 지금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본인들의 특검의 목표와 다르다면은 다른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당 본부장이 법정에서 또는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덮어뒀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국수본에 넘긴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이 정말 중립성과 또는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검은 이제 바로 해체하고 특검하는 그래서 또 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엄정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예. 엄정 수사 주체가 그게 국수분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엔 반드시 공소시효를 불문하고 조사를 해서 엄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긴 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제공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실명과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가 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말로 전재수 장관 의원에게 당시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인지 예,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걸로 전에 들었다고 한 건지 이건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예,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 뭐 두세 명 정도가 언론지상에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아주 유명한 중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또 그때 가서 국민의힘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까지 왜 들어갔어? 이러니까 국수본 수사 못 믿어. 이런 얘기면 정말 천벌받을 거예요. 그때가 딴소리가 없기. 딴소리하지 말고 정확한 수사를 받아라. 특검에 그렇게 비판하고 했으면 특검이 이첩했으니까 제대로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 입장을 밝혔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한 진술이었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예, 예. 이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했다면은 이렇게 본인의 명예가 걸렸다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의 당시의 진술이 어땠는가? 이 정확한 진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정확히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게 건네진 것이 입증이 되는지 예. 이걸 밝혀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의 정치 인생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공직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이건 국수본에서 속도를 내서 수사를 여야 가리지 말고 제대로 불러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 고하 관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이 통일교를 좀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 발언이지요. 윤용호 본부장이 그 뭐 지금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전재수 장관 등 여권의 인사가 또 자기 노비 대상에 관련돼 있고 수천만의 뇌물 그리고 또 명품 등을 구체적인 정황까지 이야기하고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면서 진술한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당 의원 그리고 또 그 이 사건을 그 지금 피의자로서 윤용호 본부장이 이 일을 진술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면 이 진술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야 노비를 다니는데도 한쪽에 대해서만 하고 통일교의 어떤 해체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자. 그렇다면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이 재판에 두 번의 재판 진술이 나올 때 대통령께서 두 번씩이나 이에 대해서
종교 단체를 해체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또 이 상황이 어떤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래서 파장이 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겠느냐. 오늘 뭐 4시부터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최우진실에서 윤용 본부장이 뭐 지금 많게는 15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15명의 의원이나 각종 로비 대상을 이름을 밝혔을 때 그 파장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의 여건이 감당해야 될 부분 등이 워낙 크다 보니 이렇게 소위 공개 협박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시중의 중론입니다. 이것은 정쟁적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저희 지금 국민의힘은 뭐 통일과 엮여가지고 해체 대상으로 우연정당 어떤 특정 종교는 해체 대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뭔가 통일교를 비호할 상황도 아닌데 예. 이 정쟁을 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그런 어떤 발언 이런 것 등이 아무래도 평상시 같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파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죠. 예,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또 지휘 고와 관계없는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이 사안을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 너무 지당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헌법 20조 2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우리 앵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교, 이른바 통일교가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이권을 노리고 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구분하지 말고 엄정 수사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통일교가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여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지상만 보더라도 각종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왜 이렇게까지 뭐 법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왜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 추정을 해보거나 의심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떤 얄팍한 기존에처럼 어떤 수를 부리는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교 측이 이번에 정확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구 여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그 당시의 여권 실세들에게 정말 금품을 준 건지 정확히 진술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치 이 정도 하면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움츠려들 거라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하면 윤석열도 파면됐듯이 종교단체도 해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저 자리에 가까지 여러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장면 중에 딱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당시 2단 신천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경기도지사로 교주 이만희를 잡겠다고 경기도지사가 갑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박수를 치고 저게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아니라 뭐가 됐다고 해서 그걸 밝히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정확한 수사를 하고 국수본 수사 제대로 하고 밝혀져가지고 연루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갑자기 민주당 인사가 근거도 없이 거론됐다고 해서 지금 무슨 호재 잡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곧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밝혀지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짧게만 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이제 잠시 뒤에 4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이제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건 오늘 이제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이제 민주당 인사에게도 전달한 그 실명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겠지요. 정교 분리를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종교와 유착이 돼서 정교 유착이 돼 있다. 이것을 해산으로 해결하겠다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더 많이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다든지 특정 종교와 유착이 돼 있다든지 특히 지금 이번 사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 같냐면 통일교의 굉장히 실세가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부터 임명장도 받고 상당한 그 조직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거 보면 실제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종교나 종교 행사에서 예.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정교 유착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니 실제 그런 유착이 훨씬 민주당이 더 많았다.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의장께서 자꾸 제 발언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막는다면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네, 어제 국회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된 게 61년 만의 일이라고 하던데 일단 두 분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어제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뭐 여당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죠. 합법적 예. 방법입니다.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려면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회의에 63건의 법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법도 오고 동의안도 왔는데요. 59건의 뭐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예정됐던 법도 있습니다만 59건의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제가 발의한 것 중에 뭐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법안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를 참칭하잖아요.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근데 어제 합의된 법안들 뭐 있는지 아십니까? 참전 유공자 예우 관련된 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대지원, 제대군인 지원법 이런 법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전 이거는 우리 당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국민들에게 정말 지탄받아야 돼요. 정치적 공세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 사안에 있는 법을 걸어야지요. 이 59개의 법이 어떻게 정치적 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걸었어요.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제1야당이 어떻게 한 행동을 보였는지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법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일일이 다 무제한 토론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59일 동안 할 자신 있습니까? 무제한 토론? 하루씩 끊어도 59일인데 안 끊으면 1년 내도 갈 겁니다. 할 자신 있어요? 무제한 토론 신청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없어요.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합니까?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맹사업법입니다.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을 무제한 토론 거는 것도 무도하지만 걸었으면은 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5선씩이나 돼가지고 뭐합니까? 국회 20년 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않고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무슨 8대 악법이고 뭔 법이고 이재명 정부 공격하고 이게 어제 무제한 토론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제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 진행 방해하고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본인 마이크 가지고 온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저 상황에서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야당의 고난도 있고 여당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민생 비반 법안들까지 무제한 토론을 59개 법안을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야당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분위기를 조금은 좀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야당의 모습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어제 국민들께서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국회, 우리 입법,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 22대 들어와서 이 합의제 정신이 깡그리째 무시되고 결국 다수결의 횡포, 의회 폭거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부러뜨리고 있는 현장을 어제 다시 한 번 또 목도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수의 횡포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결국 사법부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8대 악법, 우리나라 사법자들을 파괴시키는 5대 악법, 그리고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입틀막 3법을 지금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오늘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공연한 지금 협박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장 그리고 법관들이 정말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대법원 그 증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그 파기할 때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린다.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하고 있고 국회가 이런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데 예. 다수의 횡포로 이것을 막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마저도 어제 무력화시킨 겁니다. 국회의장이 무력화시켰는데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어제 현장에서 똑똑히 보면 이게 어제 가맹점 관련 법이라고 하지만 가맹점 법이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금 소상공인들 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도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여러 가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 등을 좀 협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를 패스트 트랙을 걸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 트랙도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뭔가 수기를 갖자는 그런 법인데 예. 이마저도 패스트 트랙을 그저 수기관도 없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패스트 트랙에 왜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가맹점이 패스트 트랙에서 이렇게 통과시킬 때 어떤 난점이 있다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이게 의제와 상관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아준 헌법기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 어떤 무제한 토론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국회의장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원고를 심사받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 현장을 그대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원의 임까지 막겠다. 무제한 토론까지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민주당의 다수당의 민주당 국회만 있기 때문에 어제 저런 부분은 이제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뿌리째 흔들렸다. 저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어제 필리버스터 상황을 좀 짧게 짚어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야가 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인데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에 앞서서 여야 합의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어제 민생법안 59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다 통과한 법입니다. 예. 그 법을 필리버스터 걸은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정치하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미 여론 지표상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번에 분명히 내란을 종식시키고 뿌리를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법안에 대해서 찬성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숙고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원장 회의도 하고 판사 회의도 하던데요. 뭐 좋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 저는 분명히 이 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부분들 다 점검해가지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볼 때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민주당이 철저히 준비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사법부나 학계나 이런 데서 우려의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희대 사법부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오직 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니고 오락부장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회의를 소집할 게 아니고 바로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 와서 입장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거 짚고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의 국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사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 입장도 짧게 듣겠습니다. 내란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내란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까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내란을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서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택하게 했답니다. 전담이든 특별이든 법원이 재판관을 선택하고 재판 일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법부가 마음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담 재판을 법관을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입니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비상계엄이 우연적이 있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게 내란에 해당되는지 무엇이 직권 남용인지 등을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삼권 분립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법 왜곡지라는 게 있는데요. 판사들을 어떤 판사,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어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를 잘못 적용했을 때 이에 대해서 그 판사와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판사, 어떤 검사가 그 판사가 처벌한 것, 그 검사가 한 것을 계속 처벌하게 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 삼권 분리,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런 내란 재판, 내란 전담 재판, 법 왜곡죄, 또 사심죄, 그리고 다양한 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한민국 국권을 흔들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쎄요, 이 정치권에 미묘한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원래 정치 출발을 성남시장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유능한 성남시장이죠. 다 그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인정하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우리 대통령 능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경기지사까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가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폭설 내렸잖아요. 저도 갇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어서 국회가 잤습니다.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욕한 사람이 미안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갇혀가지고 서너 시간씩 꼼짝달싹 못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겉몸만 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 일 좀 잘해라. 이 무능한 오세훈 시장아. 그리고 제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번 성동구는 눈을 다 치웠답니다. 다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네. 본인도 성남시장 생각도 나시고 뭐 행정가 출신이니까 이번에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과도하게 뭐 서울시장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 의중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도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요즘 보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급들이 3명이 한 번에 기자회견을 같이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SNS 통해서 특정 구청장을 또 특히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특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상황도 다 봅니다. 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구나. 결국 대통령이 어떤 노이즈 마켓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칭찬을 통해서 띄워지는 것인데 그 띄워지는 것이 국민들은 거론만 딘다 그래서 그 지지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이유가 있다. 아, 안 뜨고 있구나. 안 뜨고 있어서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펀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